안녕하세요. 공기업 다니는 까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발전 공기업 취업 박개론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발전소에서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발전 공기업을 취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발전 공기업에 취업을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하는 일,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다고 설명은 드렸었는데, 그럼 우리가 발전소에 취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뭐 예능에서 보는 것처럼 발전소 취업한 신입사원들 다 같이 진료를 쭉 세워놓고 자전거를 막 바른다던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진 않겠죠? 제가 말해놓고 좀 어이가 없네요. 혹은 뭐 정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 발전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감을 정말 못 잡은 상태로 면접을 준비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발전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소개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셔야 하는 것은 발전소는 24시간 내내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기는 우리가 24시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역시 24시간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발전소에는 24시간 내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바로 교대 근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교대 근무라고 해서 겁부터 먹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요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교대 근무라고 할지라도 뭐 예전처럼 24시간 내내 일을 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8시간 간격으로 3교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대 근무자들이 하는 일은 제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비들을 운전 조작하고요. 그 설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현장에 직접 가서 밸브를 조작한다거나 약품을 투입한다 같은 현장 업무가 통상 근무자들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교대 근무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많은 여성분들도 교대 근무를 잘 하고 계시고요. 절대 막 큰 힘이 필요하거나 막 강한 신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여기서 자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발전공기업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기술 직군 분들이시라면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뒤에는 보직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처음에 이제 면접자의 입장에서 본인은 교대 근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혹은 편의점 야간 알바 등을 해보면서 본인은 교대 근무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시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은 교대 근무자를 제외한 통상 근무자인데요. 통상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상 근무에는 사무직군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무직군은 사실 다른 회사와 큰 차이점이 없어요. 총무, 노무, 기획, 인사, 계약 등 일반적인 사무직군의 업무와 비슷하고요. 제가 기술직인 관계로 매번 기술직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사무직군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시 기술 직무로 넘어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는 24시간 설비가 운영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 설비들을 운영하고 정비하는 업무가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바로 기술 직군 주 업무입니다. 설비의 운영과 정비인데요. 운영은 각 설비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서 전기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케어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죠. 예를 들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각 설비들에 대한 법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운영 담당자들은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설계하거나 작업을 이제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는 평상시에도 설비가 운전이 되는데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운영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비 업무는 말 그대로 정비를 하는 업무입니다. 현장의 설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비가 필요할 때 정비를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하지만 직접 본인이 나서서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력업체에서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 KPS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업무인데 정비를 직접 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 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정비 업무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 작업 시에 현장 감독, 그리고 그 작업 시에 필요한 자재 혹은 물품들을 구매하고 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필요한 자재의 구매부터 시작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안전감독관 역할까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셔츠를 입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이게 거의 뭐 필수 아이템이죠. 그리고 운영이나 정비 같은 설비 부서 외에도 지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비를 운영,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부서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분석 업무, 혹은 환경 업무, 그리고 개발 업무 등이 있겠네요. 특히 화학직 같은 경우는 분석 업무 또는 환경 업무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따로 화학직의 직무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화학직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모든 직무를 다 다루진 못했지만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설비 운영, 정비, 그리고 지원의 직무 분야 정도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취준생 시절에 정말 일도 몰랐었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자소서를 쓸 때에 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